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브렌트포드가 자신들만의 확실한 무기로 3득점을 해냈습니다. 이 3득점은 거의 모두 롱볼과 역습을 통한 득점이었는데요. 오늘 맨유는 브루노와 우가르테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나왔고요. 세시코, 운베모, 쿠냐 이번 시즌 영입생 3톱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맨유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경기만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발 라인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후방 센터백 3명에게 집중하고 싶은데요. 루크쇼, 맥과이어, 더리우트 이렇게 3명이 나왔고, 원래 중앙 수비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더리우트가 오른쪽 스토퍼로 출전했습니다. 저는 아모린 감독이 맥과이어를 선발 출전시킨 거 이해가 안 가지는 않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 제공권 좋은 선수를 가운데 넣어서 플레이를 하자는 의도겠죠. 하지만 최근에 더리우트가 많이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 가운데서 양쪽의 넓은 범위를 커버할 때였죠. 그런데 자연스레 맥과이어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더리우트의 그런 능력들이 활용되지 않았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과이어가 단순 제공권은 좋지만, 그러니까 맨유가 내려앉을 때는 효과적인 선수이지만 또 뒷공간을 많이 내줄 때는 맥과이어의 느린 발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고르의 2골이 브렌트포드의 역습 상황에서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최종 수비수가 맥과이어가 아니라 더리우트였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맨유는 현재 과도한 전방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센터백 라인이 올라오는데 그 뒷공간을 커버하는 수비수가 맥과이어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선발 라인업에 대한 실패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과이어를 선발 출전시키면 왼쪽은 왼발 수비수인 루크쇼를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요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로가 그래도 최근에 맨유의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풀어주는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요로를 포기하게 되면서 우측 빌드업도 조금은 템포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 선발이 얻게 되는 이득은 적고 손해는 많은 선발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은 브루노 3선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번 경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맨유의 포메이션에 맞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대1 상황에서 실축을 했기 때문에 맨유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맨유에서 이 브루노를 쓰는 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브루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에 이적료 한 4천억 정도를 쓰면서 세슈코, 운베모, 쿠냐, 3톱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모두 쓰려면 브루노는 3선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공격적인 브루노가 수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단점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루노가 입단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맨유 정말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에이스를 뽑으라면 저는 브루노라고 생각합니다. 은베모, 쿠냐, 세슈코 이 모든 선수를 데려온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브루노가 가장 축구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루노를 중심으로 판을 짜고 그 주변에 브루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해준다면 저는 맨유의 전투력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지금의 브루노 활용은 사실 브루노가 좀 다른 선수에게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건 감독의 선택입니다. 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브루노를 3선에 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결과가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변화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일단 아모린 감독 체제 아래서는 브루노가 2선으로 올라가면 또 세, 쿠 중에 한 명이 쉬어야 하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왼쪽 공미, 오른쪽 공미 중에 한 자리가 되니까 영향력이 한쪽에 국한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모림의 3-4-3은 브루노를 극대화할 수 없는 전술이다. 그런데 맨유에서는 브루노가 가장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 브루노 솔직히 좀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아쉬운 퍼포먼스가 생긴 그 원인도
브루노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계속해서 맞지 않는 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레 컨디션까지 저하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압박 상황에서 맨유의 문제점이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우가르테, 브루노는 엄청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냐는 오히려 중앙 쪽에 있죠. 물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일 때 맨유의 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전방 압박 시 중미의 위치가 저렇게 높아진다면 여기서 공을 뺏지 못한다면 중원이 텅텅 빕니다. 오케이. 일단 맡은 맨투맨을 높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저 뚫린 상황에서 가운데 쪽에 있는 쿠냐가 브루노 우가르테만큼 수비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쿠냐는 수비 성향의 선수가 아니에요. 공격수기 때문에 뭐 자기 자리에서 압박하는 건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저렇게 실제로 수비 상황에서는 브루노 우가르테만큼 수비해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약해지고요. 이렇게 뚫렸을 때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쿠냐가 아직 압박 시스템에 완벽 적응한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감독이 세밀한 지시를 안 내려줬는지 아니면 쿠냐라는 선수 자체가 세밀한 지시를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제가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압박 시에 쿠냐의 위치가 너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무지성으로 앞으로 끌려가는 빈도가 꽤 많습니다. 그거는 쿠냐 한 명의 움직임이 다른 필드 플레이어 9명의 체력 소모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박에서 맨유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압박의 빈도와 맨유의 축구 모델이 살짝은 어긋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방 압박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고 좋고는 없죠. 그거는 그냥 감독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맨유의 전방 압박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맨유는 전방 압박은 계속하고 공격 하나의 시퀀스는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압박하고 나서 공을 탈취한 다음에 그 공을 너무 빨리 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전방 압박. 그러니까 공격하는 과정에서 패스의 숫자가 많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슈팅. 거기서 공이 안 들어갔을 때는 다시 전방 압박.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공을 뺏었을 때는 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돌려주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모림이 추구하는 공격 속도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뺏고 카운터, 슈팅, 다시 전방 압박, 또 뺏고 카운터, 슈팅, 전방 압박. 그러다가 전방 압박 실패, 역습당하고 먼 거리 회복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 공격수의 체력 저하를 유발해서 공격수가 진짜 본업을 해야 할 때 체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 아모림 축구의 모델의 특성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모림 축구가 상상대로 실현했을 때는 너무 좋은 축구입니다. 보는 맛도 있고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정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서프샤크에서 지원하는 VPN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더 오피스나 프렌즈 같은 드라마, 영화 등 컨텐츠를 보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서프샤크의 VPN 서버를 이용하면 아주 빠른 초고속 서버를 사용해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려 100개 이상의 국가와 3000개 서버의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국가에만 서비스하는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가거나 카페 갈 때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연결하면서도 내 정보가 새어나가면 어쩌나 걱정할 때가 있는데요. 서프샤크는 와이파이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걱정을 없애줍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한 계정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surfshark.com/itsa커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 코드 itsa커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이내는 환불도 보장이 된다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 오늘 경기에서 좀 얘기해볼 건 제공권 싸움에서 맨유 센터백이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방 압박에서 좀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방 압박 시에는 각자가 역할이 존재합니다. 공격수들은 최대한 구석으로 몰아내고 상대의 롱킥이 좋지 않은 퀄리티로 나가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후방 선수들, 그러니까 센터백들은 이런 롱킥이 날아오면 그런 공중볼을 따주면서 이겨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맨유가 전반전에 전방 압박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센터백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줬어요. 제공권 싸움에서 계속 지니까 앞에서 전방 압박한 게 무효화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거, 전방 압박.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센터백도 높은 라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맨유 전체는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제공권 싸움을 져버린다? 그거는 브렌트포드에게 뒤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즉, 앞뒤의 퍼포먼스가 또 맞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 존재했고, 공격수들은 전방 압박만 힘들게 하고, 센터백들은 제공권 싸움 지면서 또 역습당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전 과정에서는 맨유가 역습 과정에서 2골을 실점했거든요. 일단 오늘 아모린 감독이 달로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은베모를 바깥쪽으로 위치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쿠냐 쪽으로 패스를 준 적이 있는데, 쿠냐가 뛰는 방향 뒤쪽으로 공이 좀 향하면서 제대로 된 공격이 완성되지 않았고 바로 역습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맨유 선수들도 이미 몸이 앞쪽으로 가 있던 상황에서 다시 역습을 당하는 거죠. 축구에서 역습의 역습이 진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앞쪽으로 가던 몸을 다시 방향을 돌려서 뒤쪽으로 가야 하니까 거기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 선수들은 미리 몸을 돌려놓고 역습 나갈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고 티아고가 혼자 집중을 했고요.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공간 쪽으로 공을 떨궈주고요. 여기서 맥과이어와의 싸움을 유도하는데, 맥과이어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다가 실패했어요. 원래 그냥 따라가도 발이 빠르지 않은 선수인데 오프사이드 트랩까지 사용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당연히 공격수와의 속도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고르 티아고의 슈팅이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지금도 압박하는 과정에서 센터백과 이 1선이라고 하죠. 그쪽의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필더들의 높은 포지션이 또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발생시켰습니다. 저 공을 가진 선수한테 3명이 붙었어요. 맨유 선수가. 근데 저 공을 뺏어내지 못하고요. 그 다음 이 공이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도 맨유 수비 3명, 브렌트포드 공격수 2명입니다. 3대2 싸움에서 맨유가 이겨내지 못하는데요.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샤데 쪽으로 붙었던 달로가 갑자기 저 공이 들어오는 순간에 샤데를 계속해서 막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맥과이어나 더리우트, 달로가 샤데한테 붙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쟤 빠지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티아고와 더리우트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더리우트가 또 여기서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컷백 상황에서 루크쇼가 티아고를 따라가야 되는데 티아고를 따라가는 속도도 좋지 않았죠. 앞쪽에서 압박하는 선수들은 압박을 시키니까 하는데 효과적인 압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뒤쪽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은 롱킥에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맨유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아모림의 전방 압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격 시퀀스에서 쿠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쿠냐가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유에서 가장 에이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역습 시에 호흡이 좀 너무 길다고 느껴져요. 쿠냐가 어쩔 수 없이 드리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뭐 자신의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역습에서 돌아선 뒤에 주변의 동료한테 주고 뛰면 더 빠른 역습이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쿠냐가 거기서 자꾸 공을 달고 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역습이 잘 되는 팀은 어느 정도 단위의 패스를 반복하면서 골대 앞까지 되게 빨리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맨유의 역습, 그러니까 쿠냐가 포함된 역습은 쿠냐가 공을 몰고 끌고 가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 수비진이 복귀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저는 이건 아직 울브즈 때 습관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울브즈 때는 쿠냐가 혼자서 소년가장 느낌으로 역습을 해야 될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맨유는 또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주고 움직이고 오히려 박스 앞에서만 드립을 치는 데 집중하는 걸 보여준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냐가 슈팅하는 상황에서 이 오른쪽 사이드에 열려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브루노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루노는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은 하지만 또 주변 동료가 자기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패스를 밀어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쿠냐가 지금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프라인쯤에서 뺏은 공은 그냥 동료에게 주고 뛰고 박스 앞에서는 개인기를 치면서 자신의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냐가 못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쿠냐의 퍼포먼스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맨유가 3대1로 패배하면서 이제는 점점 다가오는 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선 사실 큰 변화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정도 쉽지 않습니다. 썬덜랜드를 잡아도 안필드 원정이 되고 브라이튼, 토트넘까지 이어지는 일정이라서 맨유가 이런 상황에서는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흐름을 끊길 만한 그런 경기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악연을 끊을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감독 교체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했던 맨유의 경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